주제를 제가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지구촌 모두를 이루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불교를 만중생의 스승이시며 자생자부이신 서가모니 부처님 품으로 하나가 되어 새롭게 태어나야 할 절실한 때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불교가 무엇인가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먹물옷을 채 분별 없는 성가의 모습이 아닌 모든 사부 대중이 다시 태어나는 새 세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온통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에 밝고 환한 태양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암담한 한국 불교를 탁마하고 정화하여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큰 스님들께서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큰 스님들이 앞으로 세계 불교 법왕청은 초대 강로, 즉 각 부서 장관으로 활동하시게 될 분들입니다. 오늘 오늘 큰 스님들께서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과 종교법인 국교불교 지도자 협회 그리고 세계불교법왕청 및 성황 휴대 1008인 이원회에서 대종사로 휴대하는 의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법명을 청하겠습니다. 법명이 호명되면 오른손을 들어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풍수 진성대종사님, 현남대종사님, 태선대종사님, 최혜정대종사님, 혜정종사님, 대종사님, 혜성대종사님, 도명대종사님, 대봉 맞습니다. 송현대종사님, 종호대종사님, 법상대종사님, 대풍대종사님, 남륜대종사님, 진간대종사님, 대경대종사님, 희우대종사님, 청운대종사님, 심호대종사님, 도암대종사님, 성각대종사님은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군대종사님, 도편대종사님,
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예,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보강청 추진경과 보고 및 인사말씀 본회 추진위원장이신 옥탁배 총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공사에 맞춰서 상대할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큰 스님들께서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최고의 그 품수를 받으시는 그러한 자리를 갖도록 내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 그동안에 내정은 되어 있었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나름대로의 여러 그 단체들이 존재해서 법왕청이라는 이름으로 품수를 팔고 그리고 또 품수를 취득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그쪽하고 연계가 되셔서 이쪽에 오늘 품수를 받으시고 임명장을 받으시기가 곤란하신 분은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서 서로 간의 입장이 난처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동안의 경과는 몇몇 분들에게 이제 그동안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는 처음에 이 보왕청을 만들게 된 동기가 교황청이 500년 전에 7명의 신부들에 의해서 교황청이 생겼습니다. 오늘날에 500년이 흐른 오늘날에 교황청의 그 영향력은 대단하죠. 심지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은 교황청에서 파견된 대사만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교황청보다 더 잘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이 있고 모든 조건이 되어 있지만 왜 그런지 준비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에는 350여 종단이 난무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중국에서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한국에는 가사가 없느냐, 한국의 전통적인 지정된 가사가 없느냐는 얘기를 직접 듣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불교가 하나로만 합친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준비를 쭉 해왔고 작년 10월 2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 대강당에서 주요 국회의원과 각 나라의 불교국 나라의 대사님들 그리고 미얀마에서 특별히 장관이 초청됐었습니다마는 부득이 부장관이 그 자리를 참석해서 아주 성황리에 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나라를 순방을 하면서 큰 스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동참한다는 그런 뜻으로 명함을 받고, 그리고 명함만 가지고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명함을 부착을 하고 바로 밑에다가 그분이 직접 사인을 하는 그러한 그 사인을 그동안 쭉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라이라마 쪽에도 접촉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는 되는 분이 그래도 세계적인 법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밀교의 종파다 보니까 상자부권에서 약간의 거부감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세계불교 법왕청을 만든다 그러면서 중국권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분을 교섭하던 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느 분을 모셨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조율이 됐었습니다. 일부 한국의 종종 스님들이 대한불교 조계종과의 접촉을 해서 참여를 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하자고 그랬을 때 저는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왜? 시간과 세월만 낭비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만약에 조계종에서 만약에 어떤 법왕이 나온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종종스님을 대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종종스님을 내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상자로부터 시작해서 종단에서 얼마나 찬반 논란이 심하겠어요? 그 여론에 휘말려 가지고서는 세월 다 갑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계불교 법왕청이 설립이 돼서 왕궁이 설립이 되고 세계적인 큰 스님들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한불교 조계종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압축이 된 부분이 세계불교 법왕을 한 분을 초대하면 바로 그 밑에 법왕을 공명하는 두 분의 성왕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 두 분은 어떤 분이냐면 대선권에서 한 분. 그러니까 법왕이 대선권이든 소선권이든 그 상관없이 대선권에서 성왕을 한 분. 그리고 상자부권에서 한 분. 이렇게 하고 상임 대성왕들을 모시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요약이 된 부분들이 지금 상자부권에서 태국의 성왕과 태국의 이제 그 성왕이 굉장히 덕망이 높으셨는데 작년에 입적을 하시는 바람에 아직 그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분이 태국의 그 성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은 아직은 없어서 미얀마의 종정스님, 그리고 라오스의 성왕, 캄보디아의 성왕, 스리랑카의 종정스님이 4분 계십니다. 그 4분. 이렇게 해서 압축이 지금 되어 있고 중국권에서 최소한도 성왕을 한 자리를 드리자 하는 걸로서 요약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과연 법왕청을 언제 설립할 것이냐? 내년 초파일 한국 같으면은 이제 한국과 이제 소승불교권하고의 초파일이 조금 틀립니다. 날짜가 좀 서로 이렇게 틀려 있는데 저희 한국의 초파일을 지나고 난 뒤에 한 달 내에 법왕 추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서 할 것이냐? 식을 거행하게 되면 소승불교권의 큰 스님들은 전부 모든 경비를 다 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거행을 하려면 상당히 막강한 경비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어차피
지금 법왕의 그 윤곽이 이렇게 압축이 된 그런 상황이라면 태국이나 미얀마에서 봉행을 하자 하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또 이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법왕을 그러면 어떻게 초대를 할 것이냐 해서 지금 얘기한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끔 하려고 합니다. 태국에서나 미얀마에서 라오스의 성왕, 태국의 성왕, 미얀마의 종룡스님, 스리랑카의 종룡스님, 그리고 중국권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큰 스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분들에 의해서 수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고 이미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7월 15일 날 다시금 미얀마를 방문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오늘이 이제 5월 13일인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한국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분주할 그런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5월 30일경에 다시 대만과 북경을 방문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정이 또 돼 있고요. 이렇게 이제 쭉 돼 있고 다행인 것은 한국에 지금 여러 종파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금 세계불교 법왕청이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그 일부 몇몇 사람들이 쓰는 그 명칭은 그냥 도용한 겁니다. 아무런 법적인 그런 보호장치가 없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시궁창에 그냥 시궁창에서 노는 사람들처럼 막무가내로 우리가 쓰는데 자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식으로 그냥 어거지를 쓰는 데는 뭐 당할 도리가 없어요. 먹물옷을 입었다는 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봤자 똑같은 사람에게도 되겠어요. 어차피 대한민국에서나 전 세계적인 도메인 등록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세계불교 법왕청으로 등록되는 건 저희밖에 없어요. 또 지금 현재 몇 군데서 자기네들 옛날에 그 존경받는 스님이 계셨어요. 아주 존경받는 스님이 계셨고 그분이 참 훌륭한 분으로서 세계불교 법왕청의 꿈을 꾸신 아주 훌륭하신 존자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그분의 뜻을 좀 받들어서 하나로 세계가 뭉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원을 세웠었는데 그 문도들이 세파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그래 심지어는 그 세파 중에 지금 문도의 회장으로 되어 있는 동봉스님이 왜 철없는 짓을 하느냐고 오히려 그들을 야단을 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나는 세계의 훌륭한 법왕을 세웠을 때 그분도 한국의 그 존자님도 더 명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처음 이 계획대로 목탁스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저희 이번에 이제 내일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만나서 일정이 그분은 그분대로 중국을 거쳐서 태국, 스리랑카까지 일정을 순회하는 그런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상당히 진전은 잘 되어 있고 요번에 저희 뜻을 같이 표명한 분이 지금 108분입니다. 그래서 그 108분에게 요번에 오늘 강요 임명장까지 다 수여를 합니다마는 직책을 분류하는 데는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이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은 미루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내년에 법왕청이 생기면 강요들은 그대로 법왕을 추대한 강요로 그대로 일을 보시게 됩니다. 그럼 목탁스님은 뭐 할 것이냐?
저는 뒤로 물러서서 법왕을 모시고 난 뒤에는 백의종군을 할 것입니다.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아니하고 그러한 기반을 닦았다는 것만으로 만족을 느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에 저희 그 사무실에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스님들이.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바깥에서 목탁 지가 그 법왕 달라고 자꾸 저런다고 그렇게 소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목탁 스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할 자리는 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추진위원장 안에도 바쁘게 삽니다. 각 나라 봉사 활동하는데도 제 몸뚱아리가 모질랄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뭐가 모질라서 제가 이걸 하겠어요? 교황청에 그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350개 되는 종단의 종종스님들, 총무원장님들 참 대화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왜 그렇게 힘든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길인 줄 몰랐어요, 사실은요. 제가 조계종에 있을 때 세상을 너무 좁게 봤어요. 이렇게 넓게 좀 미리 봤었으면 저 처음에 이렇게 시작 안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에 이 일을 제 인생의 마지막 회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년에 죽을지 금년에 죽을지 2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그건 모르겠죠. 그러나 제가 마지막 스님으로서의 부처님 전에 내가 나중에 뭐 1년 후든 10년 후든 2년 후든 제가 죽어서 갔을 때 부처님 전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번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저 혜선 스님하고도 통화를 좀 많이 했고 우리 영동에 있는 우리 혜정 스님 뒤에서 간접적으로 스님 많이 도와줬습니다. 또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어려우면서도 목탁 스님 하는 일에 나도 일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을 가져서 우리 대봉 스님 아주 큰 일을 어깨에 짊어지고 배우도 못했어요. 사실은 교통비도 제가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사비를 들여서 전국을 누비는 그러한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우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자랑스러운 분이시지만 우선 이 세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넣어주십니다. 저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제 측근들이 주위에 좀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오해를 받을까봐 될 수 있는 대로 제 측근들을 내세우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기가 참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주역이 되셔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태국과 미얀마를 자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면 한국에서 만약에 법왕이 누가 추대가 돼서 법왕 왕궁을 세운다 그러면 누가 세우시겠어요? 왕궁을 누가 세우시겠습니까? 그러나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경우 만약에 그쪽에서 법왕이 나온다 그러면 나라에서 충분히
뭐 거창한 왕궁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왕궁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는 겁니다. 오늘 왜 또 하필이면 이것을 왜 또 중국에 와서 하느냐? 한국에서 하면 되지. 거기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대선권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돈불로 모시고 가장 중생과 더불어 가깝게 움직이시는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 늘 더불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미 작년 10월 23일 날 부처님 전에 고유를 했죠. 이제 관세음보살님 전과 지장보살님 전에 고유를 하면 이제 도방으로 초대하는 마지막 길만 남겨놓은 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여기서 하게 된 목적이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지 않겠어요? 10월 23일 날 저희 그 작년 행사할 때도 뭐 상당한 그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고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시 받은 적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사실은 이 대종사를 이렇게 여러분들 초대를 하는 것도 상당히 격식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격식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격식은 상당히 엄격하면서도 아주 절제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생략한 것은 경비를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흠수식으로 대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법왕에 모셔지고 세계불교 법왕청이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후에 여러분들의 후학들이 역시 여러분들이 이런 수고로움 속에서 그러한 큰 일을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진위원장이신 옥탁대학항전 스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답례로 이어서 큰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품수의식 수여식을 거행을 하겠습니다. 품수식을 하는 방법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